조금씩 마스크 안 쓴 얼굴들이 익숙해지지만 직장에서는 벗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죠. 상사의 갑질이나 고객의 무례함을 견디고 미소 띈 표정,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관리인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아침입니다. 근무 초소 바로 앞에서였습니다. 박 씨는 사망 직전 동료에게 호소문을 남겼습니다. 관리소장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며 동료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아파트 곳곳에 소장의 갑질 의혹을 고발하는 전단을 붙였습니다. 10여 년간 근무한 박 씨를 인사권도 없는 소장이 칼춤을 췄다. 부당한 인사 조치,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경비 반장이었던 박 씨는 지난주 경비원으로 강등됐고 소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조회를 가면은 목소리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다시 해봐. 아니 60 먹은 사람이 74살 먹은 사람인데 그러면 됩니까? 동료들은 넉 달 전 소장이 새로 온 뒤로 경비 업무가 급증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30분씩 정문에 가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50분씩 불법 주차 단속을 해요. 부당한 업무 지시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도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둘이서 이 옷을 벗지 말고 입은 상태로 6시 반까지 여기 앉아있어요. 염색을 해라. 검은 머리로 하라는 거지. 신발 같은 거 검은색으로 신을 봐요. 관리소장은 갑질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차 단속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머리 염색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미화 노동자 한 명도 지난 9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2년 전 입주민 갑질과 폭행 끝에 경비원 최희석 씨가 숨졌습니다. 이후에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돼서 어제로 꼭 1년이 됐는데요. 의식의 변화인지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 상담은 1년 새 2배가 늘었는데 이 법으로 구제를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출근 시간대 주차면 앞뒤로 2중 3중 평행 주차된 차들이 빼곡합니다. 한 대가 나가려면 많게는 서너 대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 그 일은 곧 경비원들 몫입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30대가량을 대신 운전해야 하고 귀가하는 입주민이 요구할 땐 대리주차까지 해줘야 합니다. 무슨 발렛이라 발렛이 무슨 발렛. 자리가 있으면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고. 경비원 갑질방지법에 따르면 모두 금지된 일. 그런데 왜 버젓이 계속되고 있을까? 관리원으로 돼 있거든. 경비원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변칙을 해가 관리원을 해.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법적 신분을 바꾸는 우회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관리원은 일반 근로자라 업무 제약이 없고 아파트 측은 이걸 근거로 주차 등의 업무를 시킵니다. 대신 일반 근로자라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의무 휴식도 제공해야 하는데 그건 또 보장이 안 됩니다. 출퇴 시간 제일 바쁜데 또 같이 있으면 휴게 시간이라고 못합니다. 볼 수 있겠어요? 막말과 욕설은 좀 사라졌을까? 당신 뭐 하는 거야? 누구 월급 받아? 내 월급 받아 안 받아? 내가 갑질하는 거야? 이거 많이 쳐먹고 이거. 네가 경비로서 그러면 뭘 한 게 있어? 2달 전 녹음된 이 대화는 경비원을 향한 폭언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담을 여전히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죄인같이 말만 듣고 그 사람은 뭐 갑질되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현행법은 이런 경우 사업주가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 말해봐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빨리 합의를 해내는 등 동대표 회장한테도 문자 보내고 소장한테도 문자 보내고 너무 스트레스가 도저히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단기 고용 신분인 경비원들에겐 신고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고를 못하죠. 신고를 바로 쫓기는데요. 저 단기 계약을 해가지고 석 달이면 계약 안 하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경비실의 에어컨 사용량을 통제하려다 구설에 올랐던 이 아파트는 1년 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끼지 말고 충분히 써라 그랬지. 옛날에 내가 그랬을 때는 말씀은 방문하라 그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입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순금을 또 한 초소에 갖다 놓고 대다수는 좋아요. 결국은 나와 같은 이웃으로 바라보려는 입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제도보다 중요한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폭언,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정을 민소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을 서성이더니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제대로 근무하고 있어? 뒤졌어.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 물건을 집어던져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이 일로 받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협박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살다 보니까 좀 진짜 죽고 싶다. 우울하더라고요. 사는 게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 겪고 나니까.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 법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경비원들이 대신 밀어준다든지 천지 작업을 한다든지 경비원들 일이 아닌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된 법은 업무 범위만 한정하고 있을 뿐 인식을 개선하거나 폭언, 폭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재작년 5월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후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 등이 제정돼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경비원들이 폭언,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에게 거친 욕설을 합니다. 오라 그래, 팀장 오라고. 비켜.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남아? 빨리 비켜. 비키세요, 아저씨. 비키세요, 아저씨. 들고 있던 종이로 경비원의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붙여놔라. 이렇게 많아. 똑같은 거니까 하지 마. 뭐 하신 거예요? 사람 얼굴 찍혀. 발단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남성이 문제 삼은 종이는 이 주차 위반 안내문입니다. 당시 남성이 자신의 SUV 차량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세웠고 경비원이 이 안내문을 차량 앞유리에 두고 온 겁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다 화를 입은 건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하면 안 된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된다 하면 칼로 뭐 찔러버리겠다고 이러셨던 분도 계시고. 보다 못한 다른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딱 보는데 욕도 하시는 것 같고 보안팀은 입주민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2020년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망 이후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 등이 마련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경비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218건 가운데 갑질과 관련된 건 10건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을 병 중에 병이거든요. 개별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는 부담이 되거든요. 갑질과 괴롭힘은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법적 처벌 기준을 더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경비원과 상생하는 모범 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